다시 해야 돼요? 아니, 알겠죠? 오케이. 자, 분리의 법칙. 그래서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교과서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 형성 시 요거까지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집중력이 다 떨어질 시간, 집중력의 유통기한이 다 끝났어요. 그럼 내가 직접 걸어가지고 양손 가득 아이스크림을 20개를, 아이스크림 하나당 500g 무겁죠, 그쵸? 20개면 몇 킬로입니까? 10kg네. 망했어요. 직접 손으로 10kg를 들고 걸어서 오겠습니다. 자, 생식세포 형성시.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걸로만 공부할게요. 대립유전자는 분리되어 각각의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 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용어들하고 그 다음 순서를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편한 걸로 좀 재해석해가지고 썼습니다. 생식세포 형성 시 대립유전자. 항상 생물 공부할 때 단어 같은 것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단어들. 그럼 이 단어 바로 연상되는 게 있어야 돼.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말 나오면은 머릿속에서 아, 얘네의 위치가 어디야 된다. 위치? 같아야죠. 어디에서? 그렇죠. 상동 염색체에서 동일한 위치. 요게 머릿속으로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금씩 이제 실력이 늘기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나도 생물을 굉장히 못했어요. 여기 전교 1등 한 사람. 반에서 1등 한 사람. 검정고시. 난 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못했거든요. 내가 전교 390명 중에 360등 했어요. 고2, 3 때. 여러분 지금 속으로 역시 내 생각대로 기영신이 맞았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난 대학을 되게 늦게 갔어요. 나 삼수에서 왔어요. 삼수에서. 역시 또 머릿속으로 역시 생긴 거 답게 노는구만. 내가 고등학교 3 때 수능 점수가 400점 만점에 200 몇 점대였어요. 이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개비용신이라고 부르거든. 왜냐면 내가 봤던 수능이 2001년 수능이에요. 역대 수능에서 제일 쉬웠던 전국의 만점점 한 63명이었어요. 여기에서 200점 대면은 개병신 진짜.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점수였어요. 그래서 재수했어요. 재수했는데 재수했을 때 재수도 망했어요. 왜냐면 디아블로 2라고 하는 게임에 확장팩이 출시가 돼가지고 이거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난 삼수에서 대학 갔어요. 삼수에서 대학 갔는데 몇 점 올렸냐면은 내가 재수했을 때 수능 점수가 210점이었어요. 400점 만점에.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는 줄 알아? 미친 새끼라는 거야. 재수를 했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어. 내가 170점 올렸어요. 삼수했을 때. 혼자 공부하면서 얻었던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감동적이지 않죠? 응? 자, 괜히 얘기했나? 그래서 나는 공부 못한 자의 서러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속으로 나 생물 못하는데 이거 들어가지고 될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교재도 이거 뭐 대충 그냥 문제 갖다 붙이고 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 교재 만드는데 무려 한 달 걸렸어요. 4일 수업 준비하려고 한 달 동안 만들었어요. 문제들에 대한 배열 같은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들 유전 배웠던 사람은 가계도 분석 정말 안 됐을 거야.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것까지 다 순서대로 가계도 전부 다 배열해놨어요. 다음 주에 전부 다 할 겁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유전도 암산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새끼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 유전 실력을 4일 동안에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수능 때 생물 4문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유전 4문제. 이거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다 맞추기 위해서는 조사님 파워가 필요해. 물론 실력으로는 풀 수 있지만 시간 안에는 20문제, 거기에다가 어려운 유전 문제. 특히 뭐 고3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인자 유전하고 연관하고 섞여져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 내에 절대 다 못 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푸는 애들도 있다는 거야. 시간 안에. 그럼 그런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거나 조상님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냥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야 예스 그래 만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3개만 맞추면 됩니다. 3개. 나머지 한 문제, 그럼 한 문제 버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는 객관식이니까 기도를 하고 찍으면 돼요. 근데 찍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찍는 것도 그 메커니즘, 찍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거든. 그 메커니즘만 따라가면은 70%는 맞아요. 찍는 것도. 그거까지 알려줄게요. 완전 사이비 같죠, 이런 거. 자, 이거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집중력 떨어지기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을 거예요. 빨리 할게요. 자, 상동염색체 동일한 위치. 자, 그 다음 분리된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건 결국 유전자 쌍을 의미하겠죠. 유전자 쌍. 앞으로 유전자 쌍이라고 하는 얘기는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거 잘 안 쓰여요. 잘 안 쓰고 이걸로 바꿉니다.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지게 돼. 유전자형. 형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조합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저걸 볼게요. 예를 들었던. 자, 콩의 색깔. 콩의 색깔. 요게 형질이 되겠죠. 형질. 형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재료들. 황색과 녹색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대립 유전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황색을 간단하게 라지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녹색을 스몰 a라고 표현했어요. 자, 지금 유전자형을 만들 거야. 이 재료를 가지고 유전자형을 만들 거예요. 만들 수 있는 유전자형으로서는 요렇게 하고 감기 걸렸나 쟤? 요렇게 하고 요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왜 이렇게 쌍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나는 각각의 유전자를 누구한테서 받아야 됩니까? 부모한테서 받아야 됩니까? 내 부모가 2명이기 때문에 결국 유전자도 항상 쌍으로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얘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종류로만. 맞지요? 이걸 뭐라 부릅니까? 조선의 마지막 황제. 그렇죠. 이걸 순종이라고 불러요. 순종. 재미없구나. 순종. 또는 같은 게 붙어있구나. 동형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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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호모자이고트. 호모. 그러면 얘는 개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존나 재미없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잡종. 같은 말로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얘는 헤테로자이고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제 시대가 바뀌어오면서 호모하고 헤테로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내신에선 나올 수 있지만은 수능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앞으로는 보기가 좀 힘들어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순종 한 종류의 대립 유전자로만 이루어진 개체.
우열관계 아까 우리가 황색이 우성이라고 예를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쵸? 얘는 우성 유전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우성 순종. 그럼 얘는 뭐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열성 순종. 얘는 그냥 잡종. 알겠죠? 마지막입니다. 요것만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겠습니다. 생식세포로 들어갑니다. 유전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게 돼요. 유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열의 법칙까지는 진짜 개나 소나 응? 뒷집에 있는 바보 철수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분리의 법칙에서 내가 그냥 물어볼까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내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다음은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자이 이런 개체가 있다. 이 새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생식세포의 종류. 얘 몇 종류 만듭니까? 얘 몇 종류 만들죠? 한 종류 만들어요. 근데 왜 한 종류인지 모를 수도 있어. 괜찮아. 얘는 생식세포 몇 종류 만듭니까? 뭐 긴가민가하죠? 답은 2종류야. 왜? 얘기해줄게. 얘를 모르면 덩달아서 이것도 모르게 돼. 자손의 땡땡땡의 분립이라고 하는 말도 모르게 돼요. 이걸 모르면 이것도 모르게 돼. 공부했던 사람들 얘 들어볼까요? 이런 개체와 이런 개체를 교배시켰을 때 여기에서 태어난 자손의 표현형의 분립이 몇 대 몇입니까? 보통 앞에 게 우성을 얘기하죠. 그치? 유전자형의 비. 배운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 이거 뭔 개소리야 이게. 교배를 시킨다고? 미친 변태 새끼.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비율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당연히 이거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 생식세포 분열. 그래서 이 단어는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꼭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따로따로 공부했다가 망합니다.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는 감수 분열이라고도 얘기하죠. 감수 분열. 자,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이 뭐냐? 2회 연속 분열합니다. 그치요?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자, 그러면 세포 분열 간단하게 볼게요. 세포에서 세포의 생명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해간에 있는 유전자가 제일 많이 작동을 할 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간기라고 한다라고 공부했었죠. 그쵸? 점검해볼까? 간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별 지으면은 제일 처음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애쓰기 때 뭐하죠? 이때 복제합니다. 복제. G1하고 G2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G1 다음에 G0로 빠지는 세포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복제를 한다는 건 결국 뒤에 뭘 하게, 왜 복제를 합니까? 복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누려고. 분열된 세포에게 자신이 복제한 유전 물질을 동일한 양을 똑같이 넣어주기 위해서. 맞지요? 복제합니다. 그래가지고 핵막이 사라지는 전기 때 염색체가 등장을 하게 돼. 2개 그릴게요. 염색체 총 4개 그릴게요. 이 구조물을 뭐라 부른다고?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되었어요. 같이 붙어버렸어요. 이런 구조물을 뭐라 부릅니까? 기모티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죠. 얘 볼게요. 염색체에다가 유전자까지 껴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 라지 A 있다라고 쳐봅시다. 여기에 스몰 A 와야겠지. 스몰 A 와야겠죠. 맞죠? 왜 지금 우린 얘를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맞지? 자, 전기 때 이렇게 되고, 중기 때 염색체는 세포의 중앙에 배열됩니다. 여러 컬럼 중앙에 배열됩니다. 그 다음 중심체라고 하는 세포 내 소기관에서 방추사라고 하는 단백질이 나와가지고 염색체의 가장 중심 부인 동원체와 결합하게 돼요. 적지 않을게요. 그냥 넘어가세요. 여기 라지에 있겠죠? 스몰에 있겠죠? 후기 때 상동 염색체는 방추사에 의해 가지고 분리된 후 세포의 양극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동을 하게 돼. 맞죠? 말기는 생략하고 넘어갈까? 말기로 봅시다.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됩니다. 감수 1분열이 끝나게 되면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됩니다. 그럼 각각의 세포에 들어간 염색체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여기도 하나, 여기에 라지 A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여기에 스몰 A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맞지? 응? 그래서 지금 유전자형이 요렇게 되는 개체가 감수 1분열이 끝나게 되면은 각각의 세포에 각각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게 돼요.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2분열이 끝났어요. 2분열이 끝나게 되면은 각각 염색 분체 하나씩을 가지게 되겠죠. 총 2개를 가지게 되겠죠. 큰 거 하나씩, 작은 거 하나씩.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큰 A. 라지 A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라지 A, 여기에는 스몰 A, 여기는 스몰 A.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이 염색분체와 이 염색분체 둘이 무슨 관계입니까? 자매관계죠. 자매관계는 숫자를 셀 때 뭐 한다 그랬어요? 무시한다 그랬죠? 맞지? 그래서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라지 A가 들어가 있는 생식세포하고 스몰 A가 들어가 있는 생식세포 몇 종류입니까? 두 종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 아까 멘델이 실험을 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황색하고 녹색을 교배시켰는데 어떤 개체에서는 황색만 나타나고 어떤 교배 결과에서는 황색과 녹색이 같이 나타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반씩만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황색하고 녹색 교배시켰더니만은 황색만 나왔대. 멘델은 이 실험을 보고 아 황색이 녹색에 대해서는 더 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놈이구나. 그래서 얘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성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똑같이 또 황색과 녹색을 교배시켰더니만은 여기에서는 황색도 나오고 녹색도 나왔어. 이 당시에 깔려져 있던 유전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전부 다 물려준다라고 생각했어. 전부 다 물려주게 되면은 황색과 녹색이라고 하는 부모 사이에서는 계속 똑같은 자식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멘델은 여기에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병신들이다. 부모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반씩만 전달해줘야지만 다양한 표현형을 가진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현대적으로 이걸 재해석했을 때 녹색은 열성 형질입니다. 맞지요? 황색 유전자를 라지라고 하고 녹색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했을 때 황색이 우성이 돼요. 얘의 유전자형은 뭐여야 돼? 스몰 A여야 돼. 왜 쌍으로 써야 된다고?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맞죠? 여기에서 태어난 황색만 태어났대. 그러면 이 새끼는 얘는
이 자식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중에 반만 전달할 거래. 뭐만 넘어가겠습니까? 스몰 a만 넘어가겠죠. 맞지? 그리고 얘는 황색이 나타났으니까 황색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야 돼. 맞죠? 여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전부 다 이런 유전자 황색만 나온대. 그럼 얘의 유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지 A 이렇게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이런 유전자형을 가지게 돼. 맞지요? 그치?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열의 법칙을 알아냈고 요걸 보면서 녹색 얘도 이거겠네. 얘 몰라. 황색과 녹색이 같이 나왔대. 그럼 얘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녹색이니까. 하나는 여기에서 와야 되고 이건 누구한테서 와야 돼? 얘한테서 와야 돼. 그럼 얘의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분리의 법칙이 뭐냐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반씩만 전달하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형을 가진 부모에게서도 다양한 표현형을 가진 자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알겠어요? 요것만 하고 이제 쉴게요. 쉬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사러 갈게요. 유전자형이 요렇게 되는 개체가 있어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몇 종류라고 그랬습니까? 2종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문자를 우성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를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했죠? 또는 혼자서 공부할 때 이런 방법 많이 썼을 겁니다. 이런 방법을 퍼넷 사각형법이라고 하는데 얘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여러분들의 대학은 점점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거는 쓰면 안 돼. 이건 누가 쓰는 거냐면은 유전 처음 배울 때나 쓰는 거예요. 나중 가면 얘를 썼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결국 한 4문제 정도는 아예 풀지 못하고 그냥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깁니다. 학교에서 이 퍼넷 사각형을 잘 써야 된다. 이걸 잘 써야지만 여러분들 인서울에 갈 수 있고 인서울에 가야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반대라고 생각해. 나는 공부할 때 이거 사용 안 했거든.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만들어낸 생식세포 두 가지. 그래서 얘를 정자라고 하고 난자라고 합시다.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수정란이 되죠. 맞죠? 그럼 요렇게 만날 수도 있으니까는 이런 자손은 유전자형이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맞지?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요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요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지금 유전자형은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습니다. 1대 2대 1이지요. 맞죠? 대문자를 우성이라고 했을 때 표현형의 분리비, 표현형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겉으로 드러난 유전자만 대괄호를 써가지고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또는 요렇게 표현해도 돼요. 라지 A, 언더바, 스몰 a. 왜냐? 열성은 유전자형이 결정되어 있는 놈이니까. 이 언더바 안에는 라지 A가 들어가도 되고 스몰 a가 들어가도 되고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왜? 표현형은 라지 A만 나오는 거니까. 몇 대 몇입니까? 3대 1이에요. 이걸 이제 확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멘델이 논문을 보냈다가 까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접목하지 않았던 생물과 수학의 최초 접목을 멘델이 했기 때문에 그 당대의 생물학자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됐어요. 어디 생물학에다가 수학을 접목하냐고. 이 개자식이냐 이러면서. 여기에서 태어난 자식 중에 표현형이 이거의 확률 몇입니까? 3대 1이래. 그럼 전체 나올 수 있는 자손의 경우의 수가 4개인데 그 중에 3개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확률이 나타나게 돼요. 4분의 3의 확률로 이런 놈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리의 법칙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러분들 2페이지 펴보시면은 여기 확인학습 있어요. 확인학습 12번까지 푸시면 될 건데 단어 설명만 하나 하고 나는 이제 슈퍼로 가겠습니다. 자가교배라고 하는 게 뭐냐? 자가교배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와의 교배. 검정교배라고 하는 거는 열성 순종과의 교배입니다. 여기서 검정은 뭐 흑형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열성 순종과 교배하게 되면은 그 교배시킨 개체의 유전자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얘를 검정 교배시킨다라는 말은 얘랑 교배시키겠다는 거예요. 얘랑 스몰 a, 스몰 a. 그래서 여러분들 12번까지만 푸세요. 독립의 법칙은 설명할 게 많습니다. 20명이죠? 그럼 얼마지? 메로나가 하나에 3,000원이니까 네. 6만원. 8. 오케이. 깎음만 풀고 있어요. 진짜 혼자 가도 돼요? 괜찮아요. 난 다 큰 성인이라 손잡고 걸어서. 무겁다. 메로나가 없어. 그래서 월드콘이에요. 이거 뭐지?
가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오케이. 아이스크림 먹었으니까 내일부터 안 해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 뭐. 썼어요? 드세요. 편하게 냠냠냠냠 주다가 막 편하게. 맛있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난 안 샀어. 맛있어요? 진짜야? 너네 너무 맛있게 먹는다. 나도 월드컵 되게 좋아하는데. 자, 먹으면서 그러세요. 먹으면서. 자, 확인학습 1번. 뭘 이런 걸 풉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저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나는 수험생, 여러분들 뭐 다 수험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생물을 만약에 선택을 해가지고 그 생물을 가지고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유저 문제를 수능 보기 전까지는 한 500문제는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너네가 생물만 공부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점수에 진짜로 발목을 잡고 있는 과목이 뭡니까? 수학이죠, 수학. 안 그래도 수학 공부할 것도 많은데 생물 문제를 500문제를 푼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한 루트가 뭐냐면은 이런 거 푸는 거야, 이런 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걸 5초 안에 그냥 써야 돼. 5초 안에. 이걸 가지고 이게 뭐더라? 뭐지? 옆집 철수 뭐하고 있을까? 엑소 신곡 나왔던데? 이거 그냥 본능으로 5초 안에 나왔어요. 5초 안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뒤에 그래서 문제 좀 넣어놨어요. 그 2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서부터 숙제입니다. 라고 써놨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문제를 총 다 합치면 한 100문제쯤 될 거예요. 전체 100문제쯤 될 거예요. 불가능한 거 알기 때문에 숙제는 10문제만 내주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어? 오늘 내일도 수업이죠? 5문제만 내주겠습니다. 5문제. 그리고 요 문제에 대한 답지는 여러분들 이따가 그거 썼어요 혹시? 그거? 안내문에 이메일 쓰는 거? 그거 지금 주세요. 내가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안 잘라도 되니까 그냥 주세요. 잘라도 되고. 이거 9입니까? 9? 1? 그리고 메일 확인 잘하세요. 스팸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잘 뒤져가지고. 아마 오늘 11시쯤에 아마 메일이 갈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링크가 걸리면은 뭐 친구들한테 야! 이걸로 공짜로 공부해! 해도 돼. 상관없어. 불법 다운로드 해!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넘겨줄래요? 내가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일본어야? 네? 아 5야? 네. 아 이게 왜 일본어처럼 보이죠? 오케이. 됐어? 네. JYSYDY야? 이거 5입니까? 0입니까? 5. 유빈아 뒤에 00114 숫자죠? 네. 그래서 답지는 수업 끝나는 날에 그날 11시에 아마 우리 금요일에 끝나죠? 금요일 11시에 아마 이메일로 답지하고 다 갈 거예요. 그날 수업 한 동영상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열어놓을게요. 마음대로 보세요. 응? 막 퍼뜨려도 되고 막 비판해도 되고 딴 데 뭐 사이트에 퍼가면서 야 이런 변태처럼 생긴 선생님도 있어 그러면서 막 퍼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찰서에만 안 넣으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 확인학습. 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1개, 2개, 1개. 그 다음에 이제 자손의 표현형의 분립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형, 보통 이제 우성 표현형을 앞에다가 나는 보통 써요. 라지인 개체를 자가교배했을 때 1대 빵, 그 다음에 3대 1, 빵 대 1. 자, 그 다음에 검정교배했을 때 1대 빵, 1대 1, 빵 대 1 요렇게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를 다시 보시면 돼요. 일단 생식세포의 종류, 몇 종류 만들어내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 생식세포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 파악했으면은 사용하지 말라고는 했지만은 처음에는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퍼넷 사각형법으로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의 조합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가지수, 유전자형의 종류,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의 종류 하나하나씩 따지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쉬워요. 여기까지 쉬운데 문제는 뭐냐? 세 번째 법칙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거 다 썼습니까? 대충 지울게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세 번째 법칙이에요. 세 번째. 독립의 법칙. 독립.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서로 다른 어디다가 필기하시면 되냐면은 세 번째 거에다가 필기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우리는 왜 유전을 어려워하는가? 이것 때문이야. 얘 때문에.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짓는 서로 다른 형질을 이렇게 합시다. 서로 다른 형질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문장을 보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 문장 안에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고 얘네들은 어떻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단어 선택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물 성적이 결정이 돼요. 자, 형질 아까 형질 뭐라 그랬죠? 형질? 오늘 V라고 했죠. 응? V. 서로 다르네. 그럼 V가 몇 종류여야 돼? 2종류 이상이야.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형질과 니은이라고 하는 형질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형질을 결정짓기 위한 유전자들, 대립 유전자들, 기억에 대해 기억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전자에 라지 A하고 스몰 a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보통 학교에서는 이거를 뭐 완두콩의 색깔이다, 완두콩의 형태, 뭐 둥글고 황색, 뭐 주름지고 녹색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그런 걸로 할 필요 없어요. 꼭 완두에다 적용 안 시켜도 돼. 니은을 결정짓는 거 라지 B하고 스몰 B라고 해볼게요. 이런 재료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기억을 결정지었을 때 유전자의 조합형 몇 종류예요?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의 최대 가지수. Hello? Anybody home? 아무도 없어요? 세 가지죠? 왜 이렇게 쌍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죠?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까먹지 마세요. 얘도 몇 가지 나와야 돼요? 세 가지 나와야 돼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우리 아까 이런 거 얘기했죠? 표현형의 비. 자손의 뭐 땡땡땡의 비, 뭐 유전자형의 비라든지 표현형의 비라든지 이런 비율은 결국 확률을 의미해요. 각각의 형질은 각각에 대한 서로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확률 좋아하죠? 수학에서. 별로 안 좋아하나?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서로의 사건이 서로의 확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뭐라 그래 수학에서는?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합니까? 독립사건. 독립의 법칙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어떤 자손의 땡땡땡의 비율에 의해서 나타나는 각각의 확률들이 전부 다 독립사건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독립의 법칙이에요. 무슨 개소리냐? 여기에 우리 아까 예를 들었던 엉덩이 색깔, 여기에 눈 색깔 있다라고 쳐봐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인 개체를 교배시켰을 때 대문자를 우성이라고 합시다. 대문자 우성이라고 했을 때 얘 몇 대 몇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대답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머릿속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몇 대 몇? 3대 1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결국 얘네를 교배시켰을 때 여기에서 태어난 자손 중에 우성 표현형이 나오게 될 확률은 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비율은 결국 확률이라고 얘기했죠? 4분의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몇이 됩니까?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엉덩이의 색깔에 따른 교배에 의해 가지고 엉덩이 색깔의 교배에서 그 자손은 어떤 표현형을 가지게 될지 서로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Know what I'm saying?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대문자 우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라지 B라고 하는 표현형이 나오게 될 확률, 바로 이제 확률 얘기합시다. 몇입니까? 기모티 4분의 3. 얘는 4분의 1. 지금 얘는 엉덩이 색깔. 그냥 기억 형질. 얘는 니은 형질. 기억과 니은은 각각 무슨 사건이라고? 독립사건이라고. 그럼 독립된 사건이 동시에 등장하려면 무슨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까?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내가 동전을 던졌어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이에요? 다 잘하네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근해증도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나오면 석방이고
뒷면이 나오면 사형이래. 뒷면이 나올 확률이 몇이에요?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 근해증하고 지금 여기 있는 나하고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소백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줘. 그러면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 근해증이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 동시에 나오려면 뭐해? 두 확률을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되죠. 독립의 법칙은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다른 형질들에 대한 확률은 곱셈 법칙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거든. 이게 중요한 거. 이것만 잘 활용하면 돼요. 곱셈 법칙만. 이것만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물은 요 독립의 법칙을 잘 활용하느냐 아니면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문제 푸는 속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두 가지,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등장했을 때는 유전자형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냥 옆에다가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대립관계. 얘하고 얘 무슨 관계? 대립관계. 대립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위치.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위치.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같은 염색체여야 됩니까? 다른 염색체여야 됩니까? 독립이래. 대한독립 만세. 누구로부터? 일본 쪽발이 개새끼들로부터. 독립되었다라는 말은 분리되었다. 다른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염색체, 얘가 존재하고 있는 A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염색체와 B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염색체는 서로 다른 염색체여야 돼요. 이걸 독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 1번 염색체라고 할게요. 얘 2번 염색체라고 합시다. 1번 염색체에 여기에 라지 A가 있고 여기에 스몰 A가 있대. 여기에 라지 B가 있고 여기에 스몰 B가 있대요. 그러면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억과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니은은 독립되어 있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게 이제 독립의 법칙의 또 다른 재해석입니다. 곱셈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각각의 형질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각각의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쌍들은 다른 번호의 염색체에 존재한다. 다른 번호의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재해석한 겁니다. 독립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님들아? 헬로? 알겠어요?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여기다 적용시켜 볼게요. 이 1번 염색체에 의해 가지고 기억이 결정되고 2번 염색체에 의해 가지고 니은이 결정돼. 다른 번호의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걸 이제 여기다가 껴볼게요. 자, 지금 아까는 우리가 하나의 유전자 쌍만 한 쌍만 봤지만은 이번에는 다른 형질, 또 다른 형질에 의한 또 다른 유전자 쌍도 이제 같이 볼게요.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아까 그렸던 얘를 여기다가 이제 그린 거예요. 오케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대요. 얘는 나중에 분열을 통해 가지고 생식세포만 될 거야. 남자가 만들 수 있는 정자, 남자가 출산 시에 또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자가 4마리밖에 사용을 안 합니까? 엄청 많이 사용해요. 남성의 정액 안에 정자가 몇 마리 있어요? 3억에서 5억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되는 이 세포가 하나여야 돼? 아니면 졸라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죠. 그러면 님들아, 중기 때 염색체가 배열될 때 요렇게 배열되는 정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뒤집혀가지고 요렇게 배열되는 정자가 되기 위한 세포도 있을 거야. 얘 또는 얘하고 이런 놈도 있겠지. 맞지요? 그치? 그럼 요렇게 시작했을 때 생식세포 안에 A하고 B 몇 종류씩 존재하고 있습니까? 얘하고 얘 만들어질 수가 있지요.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맞지요? 그치? 요렇게 시작했을 때는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뒤집혔을 때 얘하고 얘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식세포를 더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번호의 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식세포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문제 풀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조금 추천을 해요. 다음은 유전자형이 이런 개체가 있다. 요 개체의 유전은 맨델의 유전 법칙을 모두 만족한다 라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은 얘하고 얘는 당연히 무슨 관계겠습니까? 대립관계겠죠? 얘하고 얘 대립관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대립 유전자 중에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는 놈이야. 어찌됐건 이 유전자쌍과 이 유전자쌍 맨델의 유전 법칙을 모두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요 쌍과 요 쌍은 서로 다른 번호의 염색체에 존재해야 돼. 맞지요? 그럼 여기다가 슬러시를 약! 이렇게 긁으세요. 나는 이 방법을 좀 추천합니다. 얘가 만들 수 있는 이런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독립되어 있다라는 건 말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뜻이거든.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몇 종류입니까? 두 종류.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한 종류. 그러면 슬러시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뭘 사용 가능하다고? 곱셈 법칙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두 개에 한 개니까 몇 종류입니까? 두 종류야. 조합이죠. 써볼까요? 얘하고 얘. 됐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뭘 써도 상관없어. 독립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음 이제 유전장이 이제 길어집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길어지든 짧아지든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지금 전부 다 각각의 유전자 쌍들이 전부 다 다른 번호의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전부 다 독립의 법칙을 따르고 있대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몇 종류? 얘는? 그럼 총 몇 종류입니까? 8종류. 쓰시오 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안 써도 됩니다. 요렇게 곱셈 법칙을 잘 활용했을 때 점점 유전 문제에 대한 속도가 점점 붙게 돼요. 속도가 붙으면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겨요. 이제 여러분들 점수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식세포의 종류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비. 얘를 자가교배 시켰대요. 자가교배라고 하는 건 유전자형이 동일한 개체들끼리 교배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먹고 나니까 이제 졸립지? 그쵸? 또 먹을래? 시간이 오케이. 요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가교배 시킨대요. 자가교배 유전자형이 동일한 개체랑 교배시킨대. 자, 이거 이해했는지 한번 봅시다.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몇 종류? 몇 종류? 불러볼까요? 라지. 얘가 만들 수 똑같은 거 얘가 만들 똑같죠? 이걸 언제 쓰고 있습니까? 너네들 문제 풀 때 이거 다 쓰면서 할 거야? 무슨 뭐 팔만 대장경 씁니까? 호국정신이 출중해가지고 외세 침략을 막기 이거 다 쓰고 있을 거야?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다 쓰면은 어찌됐거나 공부한 사람은 알 거예요. 님들아,
얘에 의한 표현형 몇 개야? 라지 A, 스몰 A 끼리 자가 교배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의 최대 경우의 수. 어? 얘들아, 대문자가 우성이라고 했을 때 얘네를 교배시켰을 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으로서는 얘 또는 얘지요. 네.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독립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표현형도 똑같이 곱셈 법칙을 쓰면 돼요. 그럼 표현형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나와요. 그 나올 수 있는 표현형으로서는 얘, 이거 비율 외운 사람 몇몇인 줄 알죠? 몇입니까? 933일이야. 이걸 다 써가지고 알 겁니까? 그럼 너무 느려요. 어? 교배시켰을 때 우리 아까 연습한 거 있었죠? 이게 나올 확률 4분의 3. 이게 나올 확률 4분의 3. 동시에 나오려면 몇이에요? 16분. 아, 기모티 16분의 9. 얘는 16분의 3. 얘는 16분이요. 그럼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없으면 결국 비율은 똑같아. 이 비율이 나온다라는 거 곱셈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곱셈 법칙을 사용한다라는 게 요 쌍과 요 쌍이 다른 번호의 엄대체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진짜 되세요? 조금 쉽게요. 이해 안 된 사람? 조금 쉬겠습니다. 그냥 너 하나랑 황쌤이랑 놀자. 날 잡아서. 그래. 어제 했는데 맞아. 지동국 존나 어려워. 엑스한테 쓰는 거지. 아니야. 그럼 마지막 아니야, 피가 진짜 많은데. 여기서 조금 더 핑크한. 이것도 핑크야. 아닌 줄 알고 샀는데 근데 핑크라고. 근데 이거 핑크? 아니 존나 문지르면 핑크지 마. 아 진짜? 몰랐지. 진짜 지금 내가 인생이 망한 거야. 진짜 내가 뻥튀기를 진짜 너무 심하게 했어 엄마한테. 점수 뻥튀기를 너무 심하게 했어. 나 너도 이번에는 아무
아, 야, 내가 진짜 그날 내가 시간을 진짜 많이 했거든. 내가 미적이랑 지구과학 보는 날이었는데 그날이 시원이 생일이야. 맞아. 알고 있었어? 정말 왜 지금 안 줘? 진짜 나빠네. 안 주고 안 가. 왜냐면 내 생일 2월 25일이고 와, 진짜 씨발 아무도 안 주겠다. 나는 안 주고 안 가니까 아무도 안 가. 아, 나와요는 진짜 정말 주기 딱 좋은 날인데 지가 안 줘. 그래서 안 챙겨줘. 아 혜성이는 걔는 그런 거 안 챙겨. 그래서 내가 왜 여자만을 물어봤어. 생일 챙기지 못해. 아니 보통 여자들 정말 챙기지 않아? 나 중학교 때 대만 친구는 고등학교 한 번도 안 가. 예? 1학년 챙기다가 2학년에 한 번도 안 챙겨. 2학년 때 너 진짜 존나 열심히 챙겨줘. 중학교 때는 2학년 때 제일 빼빼로데이 다 챙겨. 맞아. 3학년 돼서 하나도 안 챙겨. 그니까. 3학년 때까지 나 3학년 때 존나 챙겼어. 제일 싫어하는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빼빼로데이? 아니 뭐지? 아, 너 존나 뭐지? 아씨, 내가 친구 이 친구 씨발 짜증나 하기 싫어. 이 친구가 남친 해준다고 내가 같이 하트 만들어줬거든. 씨발 위로 하트 써요. 내가 같이 하트를 만들어줬다고. 나는 남자가 있는데. 슬프잖아. 지금 생각하면은 씨발 나 지금 나 진짜 너무 심각해. 도저히 이예승이랑 진짜 존나 심각하게 외롭다고 서로 서로 상관했다고. 존나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심각해. 완전. 요새 민재랑 결혼을 했어. 꿈에 민재가 나와서 진짜 존나 울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계속 눈물이 없더라고. 와, 아 이거 진짜 어려울 거야. 진짜로. 근데 내가 그래서 요즘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알지? 애리랑 뭐. 아, 그 절대 아니거든? 진짜 오해야. 그렇게 알고 있지 말고. 아니, 아니니까 해명을 해야지. 무슨 입덕 부정시키는 것도 절대 아니고. 아니, 정말. 내가 외로워서 좋아해야 됐어. 그 영상 조금 진짜 너무 외로운 거이. 와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시끄럽어. 밤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너무 슬프다. 진짜 뭐 쓸데없이 원래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 문제가 어떻게 연락하는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끝나면 집에 갑니까? 좋겠다. 조금 일찍 끝내줄게요. 첫날이니까. 아 원래 시간 빡빡하게 채워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조금 일찍 끝내줄게요. 한 4시 57분? 55분 정도? 어디를 찍을까요? 여기 찍을까요? 강의실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기다려 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일도 여기면은 내가 가서 불을 지르고 올 테니까 여기는 좀 이상해. 큐에서 망할 때가. 바뀌었어요. 수학관 107호입니다. 내일은 수학관이 어디지? 내가 쓰기는 형이 저한테 아 여기 대덕 빌딩인가? 시요 있잖아. 시우가 어디죠? 그냥 색깔. 때려와 때려와. 오케이. 오케이. 여기 대덕 빌딩이죠, 맞지? 때로와 앞에 107호예요. 여기는 넓습니다. 오케이. 역시 내가 불 지른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바로 바꿔줘요. 내일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한 번 더 협박을 해가지고 바꾸면은 이탄 전체를 불지르겠다고 협박을 할 테니까 최대한 좀 넓게 좀 편하게 합시다. 자, 연습 조금만 해볼게. 내일 여기에요. 여기. 자, 님들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몇 가지? 아유, 이제 여러분 잘하네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잘하네요. 요렇게 교배시켰을 때 자손의 표현형의 비율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두 가지니까는 네 가지입니다. 자, 얘 영. 나올 수가 없죠. 이거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 되죠. 맞지? 지금 스몰 b끼리 교배시켜가지고 라지 b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응?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교배시켰을 때 자손의 표현형의 비 라지 a, 스몰 a 표현형 각각의 표현형에 따른 확률 어떻게 됩니까? 1대 50%. 1대1 2분의 1이죠. 맞죠? 끝났네요. 됐지? 오케이? 난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3페이지에 1번 있어요. 1번. 1번인데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그 기본 문제들은 정말 쉬운 것들이에요. 진짜 쉬운 것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G의 털색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대요. 여기 라지 B, 스몰 B 둘이 이제 대립관계겠죠. 대립관계. 우열관계는 라지 B가 우성이 돼요. 얘는 검은색 색소를 합성한대. 검은색이고 스몰 B 같은 경우에는 갈색을 합성한대요. 갈색. 자, 그 다음 라지 C는 스몰 C에 대해서 우성이고 얘는 털색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고 얘는 이 합성된 색소가 털에 가서 작용하지 못하게 방해한대. 그래서 무조건 털색을 흰색으로 바꿔놓으세요. 털색이 흰색이 나오게끔만 한대요. 그렇게 정보가 나와 있지요. 그치? 그 다음 문제 읽어봅시다. 암수 모두 유전자형이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인 암수를 교배시켰을 때 태어나는 자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끝에 보세요. B와 C는 뭐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확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그냥 곱셈 법칙 사용하면 된다는 거야. 맞지요? 자손의 유전자형은 총 16가지이다. 따로 떨어뜨려 볼까요? 독립이라고 얘기했지요. 오케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의 종류. 몇 종류입니까? 세 가지 다 나올 수 있어요. 무슨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그려보세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2가지, 얘도 2가지, 자손의 유전자형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유전자형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맞죠? 얘에 의해서 세 종류. 그러면 요렇게 교배를 시켰을 때 자손의 유전자형 몇 종류? 똑같이 세 종류겠죠. 5대 있다고? 독립돼 있다고. 3, 둘이 뭐 해주면 된다는 겁니까? 곱하면 된단 말이야. 몇 종류? 9종류. 이걸 막 여기다가 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막 써. 와씨 나 공부 존나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써요. 이러면 이제 대불대막 이런 대학교 갈 수 있어요. 쓰면 안 돼요. 난 이거를 쓰지 말라고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물론 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써야 하는 그 경우를 최대한으로 좀 줄이는 게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유전자형이 요런, 자 봅시다. 그래서 보기 기억 틀렸지요? 16가지가 아니라 9가지입니다. 9가지. 자, 유전자형이 요런 개체와 요렇게. 자, 얘네 표현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겠지요? 그치? 자, 이것 보세요. 라지 B니까는 무슨 색이어야 됩니까? 검은색이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스몰 C는 뭐 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만들었던 색깔을 방해해가지고 못 나오게 할 거예요. 흰색으로 바꿔놓을 거래. 그럼 얘는 무슨 색입니까? 흰색. 검은색이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털에 가서 작동은 못해. C가 방해해버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얘도 무슨 색이어야 돼요? 흰색. 갈색이 만들어지지만은 C가 방해해가지고 흰색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흰색 털을 갖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색, 갈색, 흰색이 9대 3대 4의 비율로 나타난다. 요렇게 교배를 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 이거 잡종끼리 교배시켰을 때 이 비율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933일 나온다 그랬죠? 얘 무슨 색입니까? 검은색이 털에 가서 작동해. 검은색. 검은색이 털에 가서 작동 못해. 흰색. 오늘부터 TV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하죠? 알았어요. 괜히 얘기했다. 자, 얘 갈색이 가서 작동. 갈색. 갈색이 방해받아. 흰색. 됐죠? 흰색, 검은색, 갈색, 흰색. 검은색, 갈색, 흰색. 9대 3대 4. 알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아요. 요게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영상 다시 보시고
아까 유전을 왜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3번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때문에 유전 못하는 학생들은 이 세상에 없어. 쉬워요.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독립법칙 때문에. 3번 다시 한번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수학의 정석도 그렇고 항상 아씨 이제 나도 수험생이니까는 수학 공부 졸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맨날 앞에만 졸라 공부하는 거야. 앞에만 새까매요. 뒤에는 완전 쎄고. 유전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유전 안 되니까 우열의 법칙부터 다시 공부해야지. 다 아는 거야. 재미없지 지루하지. 결국 해야 되는 건 독립의 법칙이죠. 독립의 법칙만 해결되면은 너 진짜 큰 산 하나를 넘은 거예요. 유전의 산이 이렇게 있어요. 우열의 법칙하고 분리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평지라고 볼 수가 있어. 되게 쉬운 거야. 독립의 법칙 조금 높아요. 얘만 넘으면 끝이야. 왜냐? 뒤에 더 큰 산이 있거든. 이게 연관이에요. 연관. 독립의 반대말이에요. 연관이라고 하는 거. 이 연관도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연관이라고 하는 게 물론 여기 뭐 고등학교 2학년도 있고 뭐 1학년도 있고 뭐 3학년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들 5페이지 같은 거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상한 비율이 나와. 이 비율을 가지고 내가 딱 한 개체의 숫자만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평상시 학교에서 공부했던 대로 뭐 A와 B와의 관계, B와 D와의 관계, A와 D와의 관계 해가지고 뭐 9331 3빵빵이 2인 1빵 뭐 이렇게 비율로 하는 것보다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걸 알려주겠습니다. 2학년하고 3학년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4일 안에 유전 가계도를 제외한 나머지 유전은 암산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려면 독립이 잘 되어 있어야 해요. 시간 잘 간다. 학원에서 연락 왔다. 아까 협박했거든? 오케이. 만약에 교실 이거보다 더 작은 데로 배정하면은 칼 들고 와서 다.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4번이에요, 4번. 비슷한 형태, 비슷한 형태. 잘 안 넘겨지죠? 책. 왜 그런지 알죠? 내가 이거 제본하는 게 이게 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아직 여기 여분 있으니까는 혹시 하다가 푹 찢어졌다 그러면 달라 그러세요. 또 줄 테니까. 왜 이래?
자, 됐습니까? 이요? 볼게요. (4번) 자, 열매 모양은 불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자, 대립 유전자로서는 라지 A하고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하고 스몰 b가 있는데 대문자가 각각 우성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독립의 법칙을 따른다. 곱셈 법칙을 사용하면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형이 요리요리인 개체들의 원반형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원반형. 맞디요. 그치.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 하고 스몰 a 라지 B 얘네는 둘 다 뭡니까? 구형.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요렇게 얘는 막대형. 자, 순종인 구형 개체끼리 교배시켜 얻은 자손은 모두 원반형이었다. 자, F1을 자가 교배시켜 충분한 수의 F2를 얻었다. 자, 근데 님들아, 순종의 구형 개체끼리, 구형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얘네들이지요. 지금 얘네들의 유전자형으로서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유전자형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순종의 구형 개체끼리, 순종의 구형 개체끼리 교배시켰을 때, 요렇게 교배시켰을 때 자손의 유전자형 어떻게 됩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모두 원반형이었대. 이거겠네요. 얘하고 얘를 교배했을 때 나온 자손들의 유전자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원반형입니다. 됐습니까? 얘를 자가 교배시켰대요. 자가 교배시켰다. 유전자형이 동일한 개체랑 교배를 시켰다. 됐습니까?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비율도 어떻게 나와야 돼요? 표현형을 쓰지 않을게요. 비율만 얘기해 보세요. 9대 3대 3대 1이죠, 맞지? 근데 지금 중간에 있는 얘네가 표현형이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숫자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묶어줘야 돼. 9대 6대 1이라고. 예? 볼게요. F1의 유전자형은 빠라바라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다. 맞지요? 그 다음에 표현형의 B는 원반형, 구형, 막대형 9대 6대 1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F2에서 임의의 구형 개체와 임의의 구형 개체 얘하고 막대형 개체를 교배시킬 경우, 자, 막대형 개체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입니다. 맞죠? 교배시켰을 때 막대형 자손이 나올 수 없다. 왜 나올 수 없습니까? 요렇게 교배시켰을 때 막대형 자손 나올 수 있어요. 맞지? 요렇게 교배시켰을 때도 막대형 자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유전자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요 가지수 안에서 요렇게 교배시켰을 때 얘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교배시켰을 때 막대형 자손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님들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기본 문제 2번 3번 두 개만 됩니까? 더 많이 풀고 싶군요. 알겠어요. 자, 23페이지에 5번 체크해 놓으세요. 24페이지에 9번 4개만 하겠어요. 4개. 숙제 4개만 하겠습니다. 4개만 하고 어떻게 처음 수업을 했는데 좀 잘 알아들었는지 좀 빨리 가는 게 급하죠, 그렇죠? 빨리 얘기할게요. 동영상은 오늘 갑니다. 조회수는 내가 직접 봅니다.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꼭 댓글로 하세요. 익명이 보장된다라고 해서 뭐 나한테 뭐 야 이 새끼야 이건 뭐냐 뭐 이런 해도 돼. 그건 아니, 농담이고 질문할 거 댓글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여기입니다. 내일 여기고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은 내일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신에서나 나올 법한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전에서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지 소개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게 빠르군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2시에 우리 수학관에서 봅시다. 어디 가세요? 오, 저기 가세요.